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케냐는 이제 죽은 나라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사를 망친 케냐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서면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먹을 물과 음식이 없어 굶어 죽던 케냐. 사람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한국에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농부 리나입니다. 케냐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벽부터 밭으로 향하던 길,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새들도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몰려온 그 수많은 메뚜기 떼는 몇 분 만에 우리 밭을 삼켜버렸습니다. 옥수수 줄기는 순식간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시금치와 토마토, 우리가 몇 달을 정성 들여 가꿨던 작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손으로 마른 흙을 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일군 게 몇 년인데 이건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단지 우리 밭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덮쳤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신의 징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부가 무슨 긴급 대응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건 가득 쌓인 빚, 텅 빈 곡식 창고, 그리고 의욕을 잃은 아버지뿐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야, 너도 떠나는 게 좋겠다. 여기엔 미래가 없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늘 고집스럽게 이 땅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다니.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땅은 단지 흙덩이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묻힌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떠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도시로 간다고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결국은 남의 땅에서 힘든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마을에서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이상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차량이었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과 언어를 쓰고 있었죠. 다들 웅성거렸습니다. 정부 사람인가? 유엔에서 온 건가? 그들 중에 한국인이라 불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이라고 했고 통역사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봤자 늘 그렇듯 조사만 하고 가거나 사진만 찍고 가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이라는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밭을 둘러보더니 작은 장치를 꺼내 들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팜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스마트팜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낯선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자장비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 물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가능할까요? 아니, 그보다 믿어볼 가치가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파괴한 듯한 쑥대밭뿐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트럭을 불러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조용히 인사도 없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하나둘 사라져갔죠. 제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활달했던 마샤는 도시로 가서 식당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리나, 너도 그만 포기해. 여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버지도 더는 못 버틸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남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왜 남으려 하는지 어쩌면 이미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일군 지 15년, 비록 단칸 초가집에 살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농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폐허가 된 들판 앞에서 매일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물이 없는 땅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그곳이 저에겐 무너진 자존심 같았습니다. 그 즈음 한국 청년 정민은 마을에 남아 소수의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을 도입해 시범 농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무슨 전자농장이냐고? 그 돈이면 그냥 쌀을 사서 나눠주는 게 낫지?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그 기술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지금 차라리 낯선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정민은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리나 씨, 혹시 작은 시험 농장을 같이 해보시겠어요? 물은 거의 들지 않아요. 전기도 태양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첫 번째 협력자가 생겼어요. 저는 혼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마을 외곽의 작은 빈터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스마트팜 모듈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낯선 장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될까?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나야, 내가 하려는 거 위험하지 않겠니? 외국 사람들 말은 믿기 어렵단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그냥 해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한 거면 지켜볼게. 작은 용기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민 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마치 이 마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죠. 이른 아침부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날이 더우면 혼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와 본격적으로 말을 섞은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형 농장을 조립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리나 씨,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는 조용히 다가가 철제 프레임 한쪽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손바닥엔 금방 물집이 생겼죠. 괜찮으세요? 정민 씨는 조심스레 제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도 처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 낯선 땅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케냐까지 와서 이런 일 왜 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비 오는 날엔 지붕이 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도와줬어요. 기술을 나눠줬고 길을 열어줬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다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구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땅을 일구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정민 씨를 도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작은 물탱크와 온습도 조절 장치, 그리고 수경재배를 위한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전기가 없어도 물이 부족해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 기술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씨앗을 심는 날이 왔습니다. 작은 통에 담긴 상추 씨앗 몇 알을 손에 쥐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걸로 정말 싹이 날까요? 정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단지 씨앗이 아니라 미래일지도 몰라요. 씨앗을 심고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태양광 패널의 각도까지 조절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공간을 관리했습니다. 정민 씨는 숫자와 그래프를 보며 설명해줬고 저는 그걸 듣고 직접 손을 놀려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초록색 잎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수확의 날, 작고 앙증맞은 상추 한 포기가 제 손에 들려 있었고 저는 그걸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민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진짜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상추를 드렸습니다. 묵묵히 드시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구나. 이런 걸 내 손으로 길렀다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와 함께 시작한 작은 농장이 우리 가족의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싹을 틔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조그만 컨테이너 안에서 파랗게 자라나는 상추 한 포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민 씨를 의심하던 이웃들은 슬쩍 고개를 돌려 작은 농장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이게 진짜로 물 없이 키운 거야? 그때마다 정민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물은 씁니다. 다만 아주 아껴서 써요. 순환시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 자라고 있는 채소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말보다 강했던 거죠. 그날부터 우리 농장엔 구경꾼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았고 어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늘 아래 앉아 담배만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안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져갔습니다. 장로들은 이 전자 농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땀으로 짓는 거야. 기계가 대신하면 우린 뭘 남기는 거냐. 이건 외국 놈들 기술일 뿐이야. 우릴 통제하려는 거라고? 그 말에 저도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걸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정민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술은 항상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케냐의 농부들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가능성. 누가 손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잡는 건 내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보기로요. 그 다음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자란 작물들을 한 바구니 들고 나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 리나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걸 망가뜨렸지만 이 작은 기술은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씨앗을 심고 다시 땅을 가꿀 겁니다. 그게 제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이유예요. 정적이 흘렀고 그 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리나야, 그 상추 나도 하나 먹어봐도 되겠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공기가 처음으로 조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차갑던 시간, 저는 컨테이너 농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따뜻했고 푸르렀습니다. LED 조명 아래 자라난 상추, 루꼴라, 파질, 토마토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고 흙 한 줌 없이 깨끗하게 자라난 채소들은 마치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채소를 만져보았고 어른들은 먼발치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우리가 키운 겁니다. 메뚜기 떼가 와도 자란 채소예요. 처음엔 다들 망설였지만 누군가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달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키운 거라고? 그 장비가 이걸 만든 거야? 흙도 비료도 안 쓰고? 사람들은 연신 물었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맛을 통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민 씨는 뒷정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리나 씨가 마을을 바꾼 날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오늘은 이 마을이 제 마음을 바꾼 날이에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야, 내가 뭘 하든 나는 이제부터 믿을게.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도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로 중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리나, 그 장비 우리도 배워볼 수 있겠니? 작고 강한 수확은 단지 밥상 위에 오를 채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위에 싹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보호하던 구조물이 강풍에 무너지며 일부 장비가 파손된 겁니다. 작물 몇 줄이 시들어버렸고 장로들은 그 장면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잠깐의 마술이었어. 사람들은 또다시 두려워졌고 제게도 차가운 시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나의 계단이 돼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패널을 고치고 장비를 재조립하고 말 대신 손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늘 그렇듯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 대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씨,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안에서 작업해요. 정민 씨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밤이 되자 하늘이 터진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휘어놓았고 물은 길 위로 쉴 새 없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천이 범람하면서 진입로는 이미 물바다가 되었고
전깃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 컨테이너 농장을 지키던 패널이 무너졌습니다. 정민 씨는 단말기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맨발로 그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수분 조절기에서 삐삐거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고 안에서 작물들이 점점 축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도 제어 장치가 멈췄어요. 태양광이 끊기니까 내부가 급속히 식고 있어요. 정민 씨는 손전등으로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 사이에 맨손으로 고장을 복구하려 했습니다. 물에 젖은 회로, 바람에 떨어진 배선. 그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팜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옷이 흠뻑 젖은 채 장갑도 없이 손을 댔습니다. 둘이서 함께 흙탕물 속에서 케이블을 다시 고정하고 천을 덮고 비가 덜 드는 각도로 장비를 이동시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군분투한 끝에 결국 컨테이너 안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축 늘어졌던 잎사귀들이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정민 씨는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농장도 살아있네요. 그날 밤 비는 결국 새벽까지 내렸고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의자에 기대어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버티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해냈다는 그 단 한 번의 감정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졌을 줄 알았던 농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심지어 빗속에서 자라난 작물들은 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뭐가 다른 건가 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원하신다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그의 말을 도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이걸 믿고 지켜낸 사람들, 직접 손으로 돌본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저 혼자였다면 안 됐을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려졌던 공터에 두 번째 스마트팜이 설치됐고 처음엔 구경만 하던 주민들이 하나둘 직접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손에 농기구만 쥐던 사람들이 전선과 태양광 패널을 연결하고 수분 센서 작동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어른들은 마을 회관에서 스마트팜 운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마을엔 한 번도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던 가족들, 그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아니,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텃밭 옆 그늘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예전보다 소척해지셨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리나야, 이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스마트팜 앞에 있는 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나뭇가지를 다듬고 평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엔 다시 소리가 생겼습니다. 삽질 소리, 웃음소리, 자라는 식물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한때 사라졌던 생명의 소리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마을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스마트팜이 세 개로 늘어났고 농장 주변에는 매일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로 폭적였습니다. 더 이상 컨테이너 농장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희망의 거점이 되었죠. 누구는 작물 수확을 책임지고 누구는 장비 점검을 맡았고 저는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동안 다른 지역 NGO와도 협력하며 케냐 내 다른 마을로 기술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리나 씨, 저 다음 주에 옆 마을로 이동합니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이곳은 제 손에 맡기고 가세요. 정민 씨가 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가능성을 보여줄게요. 정민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초청을 받아 지역 농업협회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메뚜기 떼로 피해를 입은 농부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엔 오랜 친구 마샤도 있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그녀는 제 앞에서 깜짝 놀라며 말했죠. 리나, 내 얘기 들었어? 진짜 농장을 바꿨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스마트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농장을 바꾼 게 아니야. 우릴 바꾼 거지. 그 자리에서 저는 직접 강연을 했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컨테이너 농장, 태양광 패널, 작물들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사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케냐 스마트팜 여성연합의 첫 번째 멘토로 위촉되었고 각지에서 찾아오는 젊은 여성 농부들에게 기술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와의 작은 밭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팜은 밭을 준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준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땅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그건 제 삶의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상추 한 포기가 전부였는데요. 지금은 오이, 토마토, 허브, 심지어 몇 가지 스마트팜 안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단지 작물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케냐 스마트팜 교육센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센터 한복판에는 여전히 그 첫 번째 컨테이너 농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리나 선생님, 이게 진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이 조그만 곳에서 수백 명이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포기 안 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매번 망설임 없이 대답하곤 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 제 옆에선 이제 수많은 여성 농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이들, 청년들, 심지어 외국에서 연수 오신 분들까지 그들은 모두 이곳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건 바로 자기 손으로 미래를 짓는 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땀 흘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왔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그때의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텅 빈 밭 앞에서 울먹이던 젊은 농부리나. 그리나가 지금 수천 명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은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었고 사람을 믿게 하는 가능성이었고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농장으로 향합니다. 작물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람들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나, 가장 절망했던 순간에 땅을 지키기로 결심한 한 여성은 오늘도 조용히 케냐의 농장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나 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